손의 소리는 들리지만 대포 소리가 바로 조용한 그 자리거든. 조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대포 소리가 나는 것이지. 그러면 시끄러운 것이 따로 있고 조용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시끄러운 것이 따로 있고 조용한 것이 따로 있다면 거기에 들리게 그 성품은 역시 조용한 것이거든. 또 조용한 것은 조용하기 때문에 큰 소리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조용한 걸 찾으려면 시끄러운 데서 찾아야 되고 또 시끄러운 걸 찾으려면 조용한 데서 찾는 법이 여기 있거든. 이거 단단히 알아야 합니다. 그 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거기까지. 항상 이제 법회가 시작을 할 때, 자,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이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할 그게 없지요. 본래 그런 자리라는 거.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다른 말로 하면 청정 강명한 자리다. 또 공적 영지한 자리다. 상주 진심자리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보림선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말구로 표현을 합니다. 그 언어로. 이렇게 그 말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를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니까 텅 빈 나,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순 관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체의 모습이 다 나타나 있어 지금. 그렇죠? 본래 그 청정 강명한 자리, 공적 영지한 자리에서 일체가 다 일체법이 나타나 있는데, 그 일체법을 뭐라고 하죠? 보림선언에서는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상대성은 어디서 왔느냐? 상대성이 이제 쓰미인 용어로 이제 보면 절대성.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그 아무것도 없는 무상인 모습이 없는 그 자리, 우리의 진심자리, 청정심자리, 그 자리를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세다. 상대성은 맞아, 모든 법은 어디서 나왔다? 그 절대성 자리, 진심 자리에서 나왔다. 다른 말로 하면 일체유심조다.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상대성과 절대성은 말은 둘이지만 용과 체와 용이니까, 바탕과 씀이니까 둘로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둘로 갈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성에서 낮춘 상대성인 모습을 보고 모습에 탁 들어앉거든. 모습에 들어앉아 버리니까 본래 우리의 그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한 적이 없어. 나는 이렇게 몸뚱이가 되고, 그리고 온갖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몸뚱이와 내 마음은 상대성이죠. 모습이죠. 모습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요. 헛것이죠. 머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내가 죽는다. 나 더 살고 싶었는데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무슨 자리? 영원한 생명자리가. 영원한 생명자리. 그 영원성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때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생을 거듭해서 오면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어. 근데 요거를 돌이켜서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렵네. 왜? 자꾸만 휴지통 이야기죠.
자꾸만 옛날에 생각했던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났던 그 망심을 쓰는 반연심을 쓰는데 자꾸만 돌아가 버려. 그 휴지통 이야기 알지요? 휴지통을 문 왼쪽에다가 한 20년쯤 놔놨어. 그런데 어느 날 오른쪽으로 딱 옮겼어. 근데 휴지 버리러 바로 오른쪽 가서 휴지를 버릴 수 있습니까? 김경영 씨? 좀 헷갈리죠. 헷갈리는 정도가 아닐걸요? 한 20년 동안 놔놨으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휴지를 버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 그럼 몸이 저절로 그냥 왼쪽으로 가거든. 가서 보니까 오른쪽으로 옮겨놨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오른쪽에서 버리는 방법 1. 2는 뭐죠? 아, 내가 휴지통을 오른쪽으로 옮겨놨지. 이렇게 휴지를 버리기 직전에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옮겨놓은 거를 맞아 각성을 한다고 하나? 아, 내가 옮겨놓은 것을 딱 알아차리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오른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뭐 한 20년, 30년 지나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오른쪽으로 이제 그 옮긴 쪽으로 버리다가도 아무 생각을 안 해. 아무 생각 안 하고 뭐 이러면 몸이 왼쪽으로 가버린다. 그냥 우리 이런 것이 이제 휴지통 이야기라고 말을 했지만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관습도 그렇고 온갖 것이 다 그렇게 습관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습관대로. 그러면 그 좀 이런 말을 해서 법회중에 미안하지만 내가 맨날 개 같은 마음을 써. 개 같은 마음이라면 말 안 해도 알지요. 개 같은 마음을 막 써.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 같은 마음으로 계속 자기가 습관이 돼서 딱 몸버리고 나면 개 같은 마음을 쓰는 그룹이 너무너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딱 탈을 써버려요. 그럼 개새끼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사람 몸을 받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사람다운 짓을 했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인데 이 생에서 막 개 같은 마음을 써버려. 이러면 그냥 다시 또 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무서운 얘기. 자기가 반드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죠. 이게 그래야지 이게 그 인연법이 확실하게 인연법은 비빔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새말기 안내서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부분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딱 말하자면 정착이 돼야 이 공부가 기초를 잡거든요. 자, 46쪽이요. 46쪽이요. 자, 절대성과 상대성 이 표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절대성은 어떤 것이냐? 절대성은 바탕체라는 겁니다. 근데 상대성은 작용, 나툼입니다. 근데 절대성하고 상대성이 말하자면 둘은 둘이나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 되는 거죠. 하나는 바탕이고 하나는 작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절대성은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 공적해, 청정해. 근데 상대성은 모습을 놔두어. 절대성에 기반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을 놔두어요. 근데 여기 고담이 진짜 중요한데 말과 뜻이 붙지를 않아요. 절대성은 뭐냐면 흐련 독존이에요. 절대성의 그 특징은 뭐냐면 상대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주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성은 무연이에요. 인연할 때 그 연이 없어요. 이거를 잘 머리에 두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려면
절대성은 무연이에요. 무연인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흐련 독존이라고 해요. 흐련. 그러니까 혼자 우뚝해서 독존. 홀로 고귀한 것이죠. 독은 뭐야? 홀로 이 말이고 존귀하다라는 말이죠. 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천상천하. 부처님께서 딱 태어나셨을 때 7발자국을 걸으시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다라고 했거든요. 유아 독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만 본래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도 부처님과 똑같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 자리가 있거든. 그것이 유아 독존할 때 아예요. 아. 그 유아 독존이라 홀로 존귀한 것이죠. 독존. 그러니까 요 절대성 자리는 유아 독존 자리예요. 독존. 그러니까 상대가 끊어졌고 상대가 없고 주객이 없어요. 주객이 없고 무연이에요.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절대성은 이름이나 개념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는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름으로 생각을 해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걸 가만히 하면 내가 저번에 가지고 있던 기억과 지식에 의해서 그 이름과 개념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6근 6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대성은 절대성은 이름과 개념과 말과 뜻이 안 붙어. 언어 도단이라. 언어가 끊어진 자리라. 언어 도단. 근데 상대성은 뭐다? 이름과 말마디가 붙어요. 이 개념이 붙어요. 관념이 붙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따로 생각을 이렇게 막 생각을 해. 생각하고 어떤 것을 보고 관찰을 하고 통찰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뭘로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에 의해서 전부 다 생각하고 해요. 그걸 조금이라도 자기가 한번 통찰이 되면 되게 놀래지요. 내가 보고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료가 쭉 나오는 거지. 딱 눌리면. 그래서 말과 뜻이 붙지 않는다. 이름과 개념이 여기서는 끊어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이 끊어졌다. 절대성 자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면 2500년 전 부처님 법회 시간이나 우리 지금 법회 시간이나 2500년 후에도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말은 뭐지요? Now and here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상대성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생겼으면 반드시 멸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생각도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고, 감정도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고, 우리의 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죠? 모든 상대성은 그렇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성은 불생불멸이에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무연이죠. 무연이에요. 무연이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 움직임이 없다. 부동. 그런데 상대성은 생멸이 있어요. 생멸이 있으니까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대성은 변할 것이 없어. 그런데 상대성은 변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지금
화가 벌컥 났어. 그러면 1시간 전에도 1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화내고 있었지 않죠.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또 내가 생각으로 옛날 생각을 하는데 그놈 진짜 그거 잘못했네 했을 때 눈으로 보고 또 화를 내지만 생각으로도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곱씹고 해가지고 자꾸만 자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화도 내고 이러지요. 그거 진짜 에너지 소모지요. 그래서 변할 것이 없다. 없다가 생겼어. 생겼다가 없어져. 그러면은 그것이 말하자면 가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변한다라는 말은 생멸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진다. 그래서 절대성을 뭐라고 하냐? 진짜라고 해요. 진짜. 그리고 상대성은 가짜라고 해요. 그 다음 절대성은 이적이라고 해요. 이적은 이치, 돌이라는 뜻이죠. 돌이. 그 다음에 사는 상황,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절대성은 무위법이고 상대성은 유위법. 이 위라는 것은 뭐냐면 조작되었다, 만들어졌다. 이 말이 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 없음. 이것이 무위라요. 그러니까 연기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유위는 뭐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 이것은 유위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성은 뭐냐? 모습이 없으니까 절대 평등하다는 겁니다. 청정하다, 공정하다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성은 뭐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차별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차별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청정하고 상대성도 청정해. 이것이 절대성은 뭐가 있고 상대성은 헛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 청정하다, 청정강명하다, 청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성하고 상대성은 불이라. 둘이 아니면서 또 비일비이라.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물과 파도와 같은 것이죠. 물하고 파도는 물에서 일어났지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 큰 파도, 작은 파도 막 이렇게 일어나지만 물은 파도가 물을 여의지는 않지요. 그 파도의 재료가 물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한 거를, 이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 표가 정말로 중요한 말하자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영화를, TV에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문폴이라고, 그러니까 달이 떨어진 거예요. 달이 자기의 궤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달이 자기의 궤도를 벗어나 버리니까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우선 모든 조수 간만이 바다에서 그냥 온 육지로 이제 달에서 이제 딱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조수 간만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다가 달이 이렇게 궤도를 벗어나 버리니까 지구에 엄청난 그거를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를 영화로 그렇게 했던데, 그 실감 있게 어떻게 그렇게 각본을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렇게 지금 이 뜻은 불교의 요체 중에 요체이라요. 그래서 새말기를 굴릴 때 제1규범이 뭐냐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설법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규범 1인데 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이게 맞아 불법의 요체라 지금. 그래서 일체만법 이 상대성은 우리 중생들의 그 업식에 따라 나투어. 어떻게 나투나? 거짓 나툰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가유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투어서 보고 있지요? 실제로 살고 있지요? 말도 듣지요? 또 여기 오시기도 했지요? 이렇게 또 내가 지금 앉아 있으면 궁둥이하고 지금 의자하고 촉감도 느끼죠? 이렇게 지금 육근을 통해서 쭉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업식에 의해서 거짓 나투었다. 가유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짓으로 나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거짓으로 나툴 수 있느냐? 우리의 본래의 본성은 공적 영지하기 때문에 아무 모습이 없으면서 어떻게 한다?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있어서 인연과 조금만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비춰버린다. 비춘다라고 하는 게 아마 더 이해가 좋을지 모르죠. 그래서 비춰버려요. 그래서 이제 일체의 그 모습은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어. 변해. 그리고 헛것이요. 머물 수 없어요. 이거를 왜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지요? 라고 내가 지금 안수림이한테 물어요. 어째서 그렇죠? 어째서 상대성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지요? 어째서?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째서 자체성이 없냐고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내 금요일도 물어봤거든. 내 금요일도 물어봤거든. 이거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제일 기초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자꾸 딴 걸 하니까 막 기초를 잊어버렸네. 자, 또다시 물어볼게요. 저기 명상거사님, 왜 상대성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나요? 원래 청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청정하고 자체성이 없는 거하고 뭔 상관이 돼요? 청정한 거하고 자체성이 없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되게 어렵죠? 그렇죠? 자, 법계야. 왜 자체성이 없지? 일체 상대성이? 인연으로 나타내는. 그렇지. 일체 모습은 뭘로 나툰다고요? 인연과 조건으로 나투잖아요.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그 모습도 없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나투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무엇이죠?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연기법이죠, 이게요. 그래서 모습공식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습공식 할 때 처음에, 나중에는 이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내가 되면, 그렇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고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고 처음에.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딱 부닥쳐요. 실생활에 부닥치면 변한다 헛것이다. 그거 안 됩니다. 실제로 변하고 헛것이면 어떻게 돼요? 놔버려야 되죠. 놔버리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자유롭거든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어째서 그러냐? 내가 그만큼 실력이 없는 거죠.
공부 힘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뭐 방석에 앉아서는 하늘의 별도 따지요. 하늘의 별도 따는데 내가 지금 앉아 있는 데서 딴 사람이 조금만 나를 건드려 보세요. 그냥 여기서 올라오지요.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사람이 나를 건드리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인데 나는 바로 반응을 하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습 공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왜 자꾸 하라고 하지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홍정아 도가님,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물지 않게 됩니다.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머물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나의 성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해서 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가라앉는데 어떻게 해서 내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참 어렵게도 말하네. 그 막 아주 되게 고단수로 얘기해서 나 뭔 말인지 모르겠다. 좀 더 쉽게 좀 얘기해보라. 마음이 모습 공식을 하면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연기로 인해서 일체의 모습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빈 모습, 그 성품이 빈 거구나. 빈 거구나. 공성이지요. 빈 거구나. 그러면 이게 바로 헛것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헛것이네 이러면 내가 헛것에다가 자꾸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이 말하자면 가라앉게 되죠.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다가 마음이 막 욕심도 막 일어나다가 화도 막 일어나다가 좋은 거 보면 막 너무너무 좋아서 이러다가 그래도 이것이 다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게 되죠.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떨까요?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새mar기 안내서도 한 번씩 보세요. 자, 지금 비커에 맑은 물이 있어요.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흙을 한 숟가락 딱 넣어버렸어. 그래가 막 흔들어 버리면 그 물을 뭐라고 하지요? 흙탕물이라고 해요. 예, 보통 사람이 볼 때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렇죠? 흙탕물인데 흙탕물을 가만히 놔놓으면 어떻게 되죠? 홍정아 도가님, 흙탕물을 가만히 놔놓으면 어떻게 되죠? 맑은 물이 됩니다. 흙이 가라앉죠. 흙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흙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깨끗해집니다. 네, 깨끗해지죠. 맑은 물이 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이것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말하자면 헛것이구나.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면서 그것이 자체 성품이 없는데 내가 자꾸 거기에다가 진짜인 줄 알고 자꾸 머물렀구나. 이렇게 알면은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자꾸만 가라앉으면 흙이 자꾸 가라앉지요. 흙이 자꾸 가라앉으면 흙탕물 속에 뭐가 있어요? 맑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맑은 물이 그때서 드러나겠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맑아지겠죠. 마음이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맑아지고 또 맑아지면 바로 우리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의 성품을 볼 수 있다. 라는
말하자면 자기의 그 자신감이라면 이상하고 그렇게 되면 내 성품을 되밟힐 수 있다. 요렇게 딱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믿는다. 그때 이제 신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왜 하냐? 모습공식을 왜 하냐? 모습공식은 어떻게 보기 위해서 모습공식을 하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 위해서 모습공식을 하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고 모습공식을 하는 거예요. 일체 내가 육근으로 보는, 아니 빛을 신이로 보는 육진경계, 그쪽에서 일어나는 육식이 전부 다 뭐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어. 그럼 그것들이 전부 다 공성이라는 거죠. 자체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체성이 없는 모습에 내가 맨날 끄달려서 중내산에 하는 것이 번뇌라고 해요. 번뇌. 이 번뇌는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번뇌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이렇게 주위에 어떤 경계에 많이 시달리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공부가 되게 많이 된 것 같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별것도 아닌 것에도 내가 마음이 막 산란해 시끄러워 그냥. 그러고 막 그 속에서 그냥 완전 불이 붙어버려. 화택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불 붙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곳에 앉아 있는 게 중생이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집에 불이 붙었으니까 니 빨리 그 집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집 문 앞에다가 수레를 갖다 놓고, 그것도 이제 수레도 여러 가지 수레죠. 그래서 큰 소가 끄는 수레를 갖다 놓고 빨리 나오라고 해도 절대로 안 나오네. 절대로 안 나와. 왜 그런가요? 김은숙 도반님 왜 안 나오죠? 불 붙은 집 안에 있는데 왜 안 나와요? 가짜인 줄 모르니까. 네? 아, 가짜인 줄 모르니까 그게 진짜지. 가짜인 줄 몰라? 불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건 초등학생이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아, 불 붙은 집에 앉아서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소방대원이 와서 아무리 나오래도 안 나와. 그거 왜 안 나와요? 또 물어봅시다. 효정도반님 왜 안 나와요? 불난 줄 못 느끼니까. 불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불 속에 앉아 있는데도 불난 줄을 모르고 있어. 자기 몸을 다 태우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부처님이 아무리 빨리 나오라 이래도 안 나와, 거기서. 거기가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죠? 불난 집에서 내가 빨리 그 불을 피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습공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습공식도 하고 좌선도 하고 이런 여러 방편을 써서 지금 새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처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다? 모습공식이라는 거예요. 모습공식. 모습공식은 왜 중요한가? 처음에는 모습공식이 전체로 보죠. 자, 말하자면 이게 컵이 있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정도로 되면 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것도 내 마음에 닿지도 않고 컵이 있다 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예, 컵을 보는 나, 주체, 컵이라는 대상
또 이거 컵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분별심,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요거는 별로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할 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거를 더 연기법으로 이 컵이 정말로 존재하는 거냐, 이 컵이 정말로 존재하는 거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선 이 컵을 어떻게 본다? 전부 다 쪼개보죠. 전부 다 이렇게 모양, 여기 뭐 재료, 뭐 이런 거를 다 쪼개서 보니까 컵이라는 것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컵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모여서 이러한 모습을 이루었을 때 여기다가 무엇을 가하죠?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 내 개념에 이름이, 컵이라는 이름이 딱 장착이 돼요. 컵은 이러이러한 모습이고 용도로 쓰인다. 이것도 다 관념으로 장착이 돼요. 그걸로, 개념으로.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그것도 이제 자꾸만 하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경계를 확 다지려면 그것이 여러 요소가 합해졌다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것이 잘 되면 세 번째는 어떻게 보라고 했죠? 이름을 붙이지 말고, 이 컵이라는 것이 이미 내 개념 속에 들어와서 개념에 있는 컵으로 이 컵을 보거든요. 내 관념으로 이 컵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이 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말하면요, 이제 우리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으면 엄마가 아기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예뻐요. 왜? 엄마의 눈으로 이 아기가 너무 예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 별로 예쁘지 않아. 아기는 전부 다 예쁘지만 엄마의 눈으로 자기 자녀를 보면 참 예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 좀 별로거든. 그러면 그 엄마는 자녀를 어떻게 보는 거죠? 나의 관념으로 보는 거죠. 모든 것을 뭘로 봐요? 관념으로 보지요. 그걸 이름으로 본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을 안 봐. 이미 익숙해지면 뭘로 봐? 자기 관념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성이 없겠죠. 스티브 잡스 같이 안 되겠죠. 기존에 없던 거를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으로 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보기를 시작을 하니까 이름을 붙이지 말고, 이 컵이다, 컵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뭘로 본다?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도리, 그러니까 생멸의 도리로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고정돼 있죠,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소리는 생겼다가 있다가 지금 없지요. 내 목소리가 또 있다가 없어, 있다가 없어. 이 생멸이 굉장히 잘 보여요. 생멸이. 자동차 타고 가시면 풍경이 계속 바뀌죠. 생멸.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를 했는데, 걷는 거, 우리가 움직이는 거, 이것이 시각작용이 생멸이 없으면 그것이 움직일까요? 움직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김경용 씨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움직이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움직이게 안 보입니다.
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는데 A라는 지점에서 시각작용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시각작용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시각작용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것을 반복을 해야 움직이게 돼요. A에서 B로 가는 것이 보여요. 그런 거는 생각을 좀 잘 안 해보셨죠?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여사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무수 생멸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모습 공식에 변하는 도리로 본다라는 것이 이제 나중 가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각이 또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거를 무수히 변한 감정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변하는 도리로 본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생멸의 도리로 본다. 그렇게 이제 자꾸 보기 시작을 하면 아, 내가 보는, 내가 듣는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가 전부 자체성이 없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공부가 돼. 이거 진짜 공부예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부처님 경전 보십시오. 전부 다 그 얘기죠. 진짜 공부예요. 그것이 되면 마음이 가라앉고 경계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으면 마음이 맑아지면 뭐죠? 청정해지면 바로 우리의 본래 자리죠. 청정강명이라고 했잖아요. 청정해지면 그렇게 공부를 지어나가면 이건 진짜 배기 공부라. 막 이론적으로 뭐 공하다 뭐 이것은 어떻다 저렇다 100번 1000번 말해봐야 경계에 가면 똑같은데 공부를 하기 전이나 그걸 배우고 나서나 내가 딱 그 경계에 딱 달하면은 똑같아. 왜 이게 내가 이렇게 공부를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답답하거든. 자기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그 능음경에 나오듯이 부처님이 안한존자에 그러잖아요. 네 맨날 내 법문만 많이 듣고 실제로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만 갖고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해봐야 된다. 실제로 하는 것이 모습공식과 새말기예요. 실제로 하는 거죠. 새말기는 본래 우리 궁적 영지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난 일체 모습을 굴린다라는 얘기고, 모습공식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공성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성이라는, 이 연기와 공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윤회하는 그것을 꿰뚫는, 무지를 꿰뚫는, 윤회는 무지에 의해서 윤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지를 꿰뚫는 가장 첨단 방법이에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연기와 공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자꾸만 자기가 연습을 안 하고 그 위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봐야 자꾸만 어떻게 되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모습공식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습공식이라는 건 연기와 공성에 의해 그 이치를 깨달아서 무지를 꿰뚫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